요즘 생계급여를 잘 받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갑자기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특히 6월 들어 이런 사례가 더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현재 전국 생계급여 수급자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조금 늘었거나 자녀가 집을 사거나 통장에 이자가 붙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면 자격 유지나 복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계급여가 갑자기 끊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수급 기준과 신청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최근 생계급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늘고 있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기점검이 아니라 생계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대규모 조사로, 소득이나 재산, 분양 의무자의 조건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을 경우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전수조사로 인해 실제로는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통장에 입금된 이자나 부양 의무자의 재산 변동 등 사소한 항목 하나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혼란과 당혹감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77만원, 2인 가구 126만원, 3인 가구 161만원, 4인 가구 195만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급여나 일용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의 일반 재산은 없다고 간주하여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철수씨가 예금 1,000만원과 전세보증금 대출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재산은 500만원으로 간주되고 서울 지역 공제액 기준인 9,900만원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이 재산은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공제가 이제는 65세 이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가 월 6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이 중 2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남은 40만원의 30%, 즉 12만원도 추가로 공제되어 최종적으로는 28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월 6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약 4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수급 자격입니다. 과거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예컨대 시세가 250만 원인 10년 이상 된 소형 중고차의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그중 4.17%만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비율대로 계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량이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므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항목이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최근 집을 구입했거나 예금을 늘렸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급자 본인은 그대로인데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2025년 현재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수급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도움이 가능하다고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구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단독 가구 등 일부 유형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지급 시점과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접수 후 최대 60일 이내에 심사를 통과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승인이 되면 신청한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판단된 사례나 추가 소명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놀이 카드, 에너지 바우처, 연료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연계되어 있어 단 한 번의 탈락 통보로 생활의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잃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건과 변경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전수조사 기간 중에는 통장 거래 내역, 재산 증감, 자녀 재산 변화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자격을 유지하거나 다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생계급여 전수조사와 관련된 제도 변화 그리고 자격 탈락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로 인해 자격 검토가 까다로워진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내 소득과 재산 상태, 자녀의 경제 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고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복지를 지켜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생계급여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기존 수급자분들도 오늘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복지 정보는 아는 만큼 저력이고 지키는 만큼 든든한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제도 변화 더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